제주 알마켓은 제주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주의 유일한 부동산 포털 채널입니다. 제주도 부동산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싶으신 분들 제주 알마켓 구독 잊지 마세요. 네, 많은 분들이 2부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2공항에 대한 어떤 기본 계획, 굉장히 내용이 포괄적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지 못한 제2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안, 어떤 내용들을 오늘 발표하려고 했는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내용이 오늘 결국에는 발표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보도 자료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 내용을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3시 한 35분 정도에 나온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월 19일이죠. 제주도에서 이제 최종 발표안에 대한 이 내용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자체 내에서 그냥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 환경 훼손, 소음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토록 추진을 한다. 기본 계획 최종 보고가 무산이 돼서 유감스럽다.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달에 법을 고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보도한 이 보도 자료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점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의 제2공항은 건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 건설이 된다라는 이 2가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발표가 무산이 됐지만 오늘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은 총 5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로 이렇게 하면서 최적화된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공항과 그 다음에 신공항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이용하는 제주도의 주요한 공항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제2공항은 국내선을 50% 정도 운영에 대한 것들을 부담을 하면서 당분간은 어떤 메인 역할이 아닌 보조의 공항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제선이 이렇게 취항할 수 있도록 향후 국제선에 대한 취향도 고려를 해서 당분간은 국내선을 취항을 하겠지만 국제선을 우리가 취항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존 공항이 메인 공항이 되겠고 제2공항이 부공항으로서 국내선의 50% 운영을 담당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2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주도로 오고 가는 그런 연간 1898만이 통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전체 제주도의 통행은 41,009만 정도가 통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 인원수로만 우리가 따졌을 적에는 2,05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 인구가 한 1,000만이 조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을 때 서울시 인구의 2배가 제주도로 오가는 사람들의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간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2천만 정도 이제 이렇게 추산을 해 본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존 공항이 5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제2공항이 성산 지역의 50% 정도의 국내선 운영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연간 1,000만이라는 인구가 성산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 수로서 통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그 동쪽에 이제 관광지가 굉장히 세계 자연문화유산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 관광 들어오시는 분들이 동쪽에 그런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선에 대한 부분들을 반 이상을 지금 현재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연간 동쪽으로 성산 지역으로 국내선이 들어갈 수 있는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한 1,000만 정도로 예상 앞으로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국내선을 50%만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향후 이제 어떤 향방을 우리가 보면서 국제선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건설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이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세부적인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이제 이게 진하단이나 항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주 지금 성산 지역 그 주변에 이제 오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오름들이나 아니면 철새 도래지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장애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기존에 뭐 5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꼽았던 그 안이 철새 도래지를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비행 항로가 정해진다라고 해서 기존에 처음에 정해진 그 첫 번째 안대로 항로가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도 이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나야 소음 부분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항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본 계획 제가 세부적으로 다루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 성산이라든지 구사, 구자, 표선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도시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생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총 5가지가 오늘 제2공항 기본 계획 안에 발표될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한 채 결국에는 발표회가 무산이 됐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2공항이 어떻게 건설되는지 이 부분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나눠준 이 자료를 제가 통해서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공항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질까? 우리가 내용 하나씩 중요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5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성산이나 구자나 표선 쪽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공항이 만들어지면 과연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 지역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제2공항에 대한 건설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19일 날짜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업체는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관련 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기본계획 고시까지 일부 보완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제 공사 시작 전,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건설이 운영되고 나서까지도 꾸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면서 제2공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국토교통부의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공항 간의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항과 제2공항, 성산에 만들어지는 제2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안이 어떤 안이냐면 기존 공항을 메인으로 만들어 놓고 제주에 얼굴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처럼 국제선과 국내선을 같이 운영하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제2공항, 성산에 들어가는 제2공항은 국내선을 운영하는 부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운영에 대한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산이 지금 현재 국내선만 비행기가 뜨고 지는 공항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향후 제주도의 어떤 인구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국제선도 뜨고 질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기본 내용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035년까지는 국내선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포화되고 있는 이런 양들의 50% 분량을 제2공항 성산에서 이제 소화를 하면서 국제선도 같이 향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2공항은 국내선만 된다고 하는데요 라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뭐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거의 보도 자료들이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씩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국내선만 된대요 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국제선도 향후 이렇게 취항할 수 있도록 국제선 규격에 맞는 그런 활주로를 만들 예정인 거기 때문에 향후 제2공항 성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과 국내선이 다 같이 취항할 수 있는 그런 활주로 그런 공항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기본 계획 내용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항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적인 내용은 기존 공항이 메인이고 제2공항이 부수적인 공항으로 지금 만들고 국내선을 위주로 지금은 앞으로 이제 할당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에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성산의 제2공항을 만들 때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는 국내선에 대한 운영만 성산 지역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하겠다. 근데 2035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이 됐을 적에는 국제선까지 취항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항에 대한 어떤 그 활주로, 그 다음에 항로에 대한 방향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5가지 안들이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진 안이 항로가 이제 뜨고,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산을 지나게 되겠고요. 여기 난산 마을 옆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는 오조리 철새 도래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거의 바닷가에 가까운 쪽에 있게 되겠고 비행기가 뜨고 지는 라인은 거기보다 훨씬 더 안쪽 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새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장애 요인이 거의 없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수산봉이라는 오름이 있습니다. 이 오름을 또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뜨고 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파괴라든지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안이 지금 현재 채택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비행기가 뜨고 지는 이 항로에 맞춰서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동네에서 어느 동네까지 미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보상에 관련된 내용인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 장애물에 대한 부분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검토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하도리 철새 도래지 북측 진입 표면 하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뜨고 지는데 철새 도래지 이 부분에 이렇게 장애물에 대한 표시가 이 정도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평 표면의 일부 저촉되는 대수산봉은 장주고도 상향 조정의 절취 없이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수산봉 여기에 대한 이 오름도 절취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존치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뭐 오름이라든지 철새 도래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항로들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들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주민들의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한번 이렇게 소음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딘가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해봤는데 소음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702라고 해가지고 이 가옥 수를 이제 피해를 받는 가옥 수를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수산리 같은 경우에 이제 700가구가 넘게 지금 소음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난산, 그 다음에 신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하고 신산 지역이 굉장히 소음에 대한 피해가 가옥수가 좀 많은 걸로 지금 현재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난산 지역이 되겠고 온평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피해가 많은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시흥리는 거의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가 그렇게 거의 없고 가장 많은 지역이 이제 수산, 그 다음에 신산, 그다음 난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이제 우리가 제주도로 이제 성산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분들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안착을 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생활할 때 또는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향들 어느 쪽으로 해야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주로에 대한 길이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활주로에 대한 길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국내선과 국제선을 같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제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약 2,300m 정도라고 합니다. 2.3km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2공항은 국제선 취항 시에도 중국 및 동남아 노선 위주로 취향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벌써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죠. 국내선만 50%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스컴에서는 실제 알아보니까 중국이나 동남아 노선으로 취향할 수 있을 정도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공항에서 운항 중인 최장 노선인 제주하고 싱가포르 노선을 취항 노선으로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3km가 넘죠. 지금 현재 이 활주로에 대한 길이가 기존 공항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국제선에 대한 취향이 전혀 문제가 없게 처음부터 그렇게 건설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 내용에서 활주로 길이 내용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이제 만들 때 어떠한 편의시설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센터는 이제 버스들이 환승할 수 있는 그런 환승센터를 교통에 대한 버스, 관광버스들 이렇게 환승할 수 있는 교통센터를 만들 것이고 대중교통과 연결한 복합 환승센터, 버스나 택시, 관광버스 등이 승하차할 수 있는 그런 교통센터를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쇼핑몰, 백화점, 호텔, 스파, 극장 등, 예. 지금 제주 공항에는 가보시면 쇼핑몰, 백화점, 호텔 이런 것도 있나요? 없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어떤 제2공항 성산 지역이 굉장히 공항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인천공항 국제선 이제 어디로 해외여행 가실 적에는 인천공항을 꼭 가셔야 되는데 인천공항에 가시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는 마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좀 곳곳에 좀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2공항 국내선만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시설이 사실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향후 국제선까지 취항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몰과 백화점, 호텔, 스파, 극장 등 이러한 인프라를 넣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기본 계획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복합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예,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금융시설, 운동시설, 예, 이런 운동시설하고 금융 전시장, 공연장까지 이렇게 건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기존 공항보다 인프라가 몇 배나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기본 계획상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 및 렌터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주차장, 렌터카 하우스 등 이런 차량에 대한 어떤 부분들, 렌터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시설들도 이렇게 여객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이렇게 반영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이 만들어지는 이 라인에 출입구가 어디며 어떻게 통행이 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이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행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차를 끌고 어느 쪽 라인으로 우리가 진출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활주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렇게 비행기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승객들이 내려서 이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자마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 삼방굴이 바로 앞에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혼인지가 바로 이제 앞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접하는 도로가 바로 1132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접하는 마을이 온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평리 마을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만 봐도 딱 봐도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메인 통로는 1132 일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도로와 그 뒤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1136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6과 1132 도로 중간에 공항이 위치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변에 마을이 다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냐? 바로 앞쪽엔 온평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엔 수산, 그 다음에 위쪽엔 난산, 그 다음에 왼쪽엔 신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마을이 다 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항이 만들어지는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수산리와 난산과 신산과 온평리, 특히나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기존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성산에 가보시면은 거의 시골이 되겠지만 이 지역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큰 인프라가 아주 많은 도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통행은 공항의 출입구가 113 쪽으로 메인 도로가 나기 때문에 113가 메인 도로가 되겠고요. 113이 바로 위쪽인 1136 도로, 이 도로와 113이와 1136이 굉장히 메인 도로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1136과 1132를 잇는 그런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예정이 되겠고요. 신산리, 난산리, 그 다음에 수산리, 온평리를 잇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 공항에 대한 부분들, 건설에 대한 부분들, 출입구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항에서 나오는 메인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나오자마자 이제 삼방굴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터미널 중앙에 배치해서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대형 차량 등 주차장을 승용차와 분리해서 대형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혼인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시설 계획을 통해 전면 시설 내 렌터카 하우스 설치로 렌터카 이용객들의 서비스를 향상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혼인지와 공항을 연계한 연결로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기존 혼인지 접근 도로를 이설해서 공항 진입도로와 연결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혼인지 주차장을 확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입도로에 계획되는 교차로는 회전 교차로를 계획하여 주행성을 도모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공항에서 나왔을 적에 바로 혼인지에 대한 어떤 관광지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그 다음에 차량 통행들이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로들을 확충하겠다라는 부분들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공항 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에어시티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공항 안에 공항 시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항에 관련된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들이 공항 주변에 들어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 배치 계획의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바이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숙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박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이 돈을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혼합해서 들어오는 복합적인 시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제2공항의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뿐만이 아니고 기업,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편리한 시설들이 같이 혼합적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공항이 만들어질 계획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 여기 또 나오게 되겠죠. 1단계는 이제 국내선의 부분들을 50%를 할당을 해서 제2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만 우리가 쓰겠다. 언제까지? 2035년까지. 근데 2035년이 지났을 때 관광객들이 더 많아지고 한다. 그러면 국제선까지 같이 취항할 수 있는 기존 공항과 신공항이 똑같은 공항의 개념으로서 국제선까지 취항할 수 있는 상태대로 처음부터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국내선, 국제선 겸용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개발 후 항공사 노선 운용, 제2공항 국제선 이용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국제선 수요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제2공항, 성산을 만들어드린 제2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다 취항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기능을 갖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기본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산 지역, 특히나 또 이제 구자나 표선 이 지역의 부동산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도민분들, 이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내 토지가 수용이 된다, 내 집이 수용이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받고 또는 그 지역 안에 자체 내에서 다시 내가 대토를 받는다든지 또는 뭐 아파트를 받는다든지 상가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이 인정이 돼서 이 토지는 어떻게 수용이 될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겠죠. 근데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다시 수용 재결 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용 재결에서도 또 난 이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3번 정도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어떤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를 하고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수령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이 내용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실질적인 법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 최대한 얼마만큼 어떻게 많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상법에 대한 부분들, 기존에 보상받았던 그런 지역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향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뭐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10월 달 안에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성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에 굉장히 많이 이바지한 분들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성산을 지켜내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준공이 돼서까지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 또 운영 중, 또 장래에 건설이 되고 나서도 충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반대하는 부분들, 이제 반대하시는 부분들은 제2공항 건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건전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민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도민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심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본 계획 내용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기본 계획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산 지역에 계신 분들과 제2공항이 만들어졌을 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조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라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주에 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내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이주와 원활한 토지 보상, 이주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공항에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마을 분들을 이주를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주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가 돼야 또 이사를 가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법이 나오면 그 법 안에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법이 고시가 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 대책이 되겠습니다.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 그 다음에 지역민의 채용 및 일자리 지원, 그 다음에 지역 기업의 소득 창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기존 성산지역은 과수원이라든지 이렇게 밭농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생활의 패턴, 내가 해왔던 이런 패턴 자체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업을 변화를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과도기적인 어떤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적인 부분들을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10월 달에 법이 고시가 되면 그때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 대책은 이제 공항이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할 적에 이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소음으로 인해서 그 보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게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소음에 대한 피해 영역이 어느 지역까지 되어 있는지는 지금 현재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계획 발표되기 전에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지만 어떠한 보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법이 나온 후에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성산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제2공항에 대한 어떤 건설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위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발표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제주도의 제2공항 네. 이제 건설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요? 성산 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 건설을 반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찬성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맞서서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던 분들 이렇게 많은 제2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반대, 찬성,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2공항은 성산 지역에 건설되는 곳으로 법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법이 10월 달에 이제 고시가 됩니다. 이 고시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나온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2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제주도에서 정말 이렇게 괜찮은 부동산이나 토지나 아니면 내가 제주도에서 이주를 하면서 정말 괜찮은 부동산 아니면 괜찮은 집을 내가 사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산 지역 또는 구자나 표선 지역에 이주하시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내가 살면서도 집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 어디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곳이 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미래 도시로서 에어시티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시, 정말 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꿈꾸시는 분들 제2공항이 건설되는 성산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제주도에 또 살고 계신 도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에 계신 분들이 사실 서귀포시의 내용을 정말 모르세요. 성산 지역에 대해서도 도대체 성산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라고 하면서 마치 남과 북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성산 지역이 정말 미래도시, 에어시티로서 조성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정말 제주도의 어떤 미래가 정말 이 성산 제2공항이 건설되는 이 지역에 달려 있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원희룡 도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의 경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제주 알마켓을 통해서 정말 3대가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2공항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내용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핫한 정보를 다음에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공항에 대한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정말 잘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